이제 이 동네만 왔다 가면 눈이 와. 눈 아니면 비. 잘 안 오는 편이에요? 무슨 오실 때만 오는 그러니까 뭐 나랑 왼수진 것 같아. 내가 지금 계속 저 11월 달부터 내려왔잖아요. 올 때마다 비 오고 뭐 눈 오고. 세법 선수도 그러나요? 세법은 적절히가 그랬고. 저는 여기랑 뭐 왼수졌나 보다. 이거. 원수가 아니라요. 네. 하늘 했었잖아요. 저거 해서 좋아서 그래.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해몽이 좋아요, 이거죠? 자, 봅시다. 261페이지 보면 이제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뭐 있었어요?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자, 아까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등록 취소하고 업무정지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뭐가 있다?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 자격 취소는 모든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고요. 자, 자격 정지는 모든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격 정지는 누굴 대상으로 한다? 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자격 취소는 일단 자격증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다 해요. 이제 모든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자격 취소는 자격 취소권자가 누구였죠? 자격 취소권자는 시도지사. 시도지사 중에서 교부한 시도지사죠. 시도지사 중에서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하고요. 자, 자격 취소는 하여야 한다 그랬나요? 할 수 있다 그랬나요? 자, 자격 취소. 자, 그거 다시 한번 쭉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 뒷페이지에 가보면 자격 취소 사유하는 데 있죠? 자, 262페이지에 자격 취소 사유 있죠? 그 자격 취소 사유를 쫙 보니까 시도지사는 해놨죠? 예,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취소하여야 한다고 돼 있죠. 지금 제가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고 무척 많이 강조하죠? 그게 실제로 시험 문제 상당히 잘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격 취소 사유 네 가지가 나오죠? 네 가지를 갖다가 일단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런 부수적인 부분들이 오히려 요즘들은 시험 문제 더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격 취소는 해야 한다. 자, 그럼 누가? 교부한 시도지사. 시도지사 중에서 교부한 시도지사가 해야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자격 취소 사유를 보죠. 자, 자격 취소 사유는 부정한 방법으로 뭐 했을 때? 자격을 취득했을 때. 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했을 때 자격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럼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하는 게 뭐가 있었어요? 부정 취득하는 거 있죠? 대표적인 예가 부정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격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 대표적인 예가 돈 주고 사는 거? 뭐 비슷한 얘기. 네, 대리시험. 대표적이죠. 또 대리시험에 돈 주고 사는 거랑 좀 비슷한 거죠, 뭐. 자, 자격증 자체를 사는 것은 양도되어지만 돈 주고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은 대리시험 대표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리시험 같은 경우, 사실 요즘도 대리시험이 많이 있다고들 해요. 있을 수 있어요. 예. 네. 근데 그게 뭐가 좀 잘 맞아야 돼요. 일단은 그 사람이 실력이 있어야지만 되고요. 괜히 쓸데없이 해가지고 또 떨어지면 또 그렇잖아요, 그게.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얼굴이 비슷해야 돼요. 얼굴이 비슷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해보신 분도 알 거예요. 주민등록증, 신분증 이렇게 내렸죠? 얼굴 확인을 하죠. 근데 얼굴 확인을 하는데, 이렇게 한번 딱 보고서는 말아요. 근데 특히 여자분들은 지금 사진과 주민등록증 사진이 많이 틀리죠. 그래가지고 이 감독관이 딱 보고 아주 전혀 아닌 경우도 있죠. 왜? 그런 거 빼놓고는 다 잡아내. 뭡니까? 그냥 통과시켜요. 근데 너무 틀리면 좀 잡아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주민등록 번호 외워보세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된다면 이제 안 들키고 잘하면 이제 뭡니까? 대리시험으로 취득하죠. 자, 근데 나중에 만약에 이게 들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격? 예, 취소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걸렸다면 어떻게 합니다? 자격 취소되죠. 자, 그 다음에 자격증보하면 양도돼요. 많이 들었죠? 양도돼요. 여러분들 양도되면 자격 취소된다고. 등록증 양도 등록 취소되는 거 당연히 알죠? 양도되면 당연히 취소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자격정지기간 세 번째 보세요.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했거나 아니면 또 이중 소속을 했을 때, 자, 아까 자격정지는 이거는 누구에게 처분 내리는 거라 그랬죠? 자격정지는 누구에게 처분 내리는 거? 네, 소속 공인 중개사에게만 처분 내리는 거라 그랬죠?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요, 자격정지 제도가 없습니다. 개업 공개사는 등록 취소나 좀 정지시키려면 업무 자체를 정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업무정지라는 개념이 있을 뿐이고, 자, 소속공인중개사는 일을 못하게 하도록 자격정지라는 부분을 만들어놨어요. 자, 그러면 이때 자격정지 기간 중에 만약에 업무를 하면 일 못하게 했는데 어떻게 업무한 거죠? 그럼 일단은 뭐가 된다? 자격 취소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자, 이 사무실에서 자격정지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무실에서는 일 못하게 하니까 다른 사무실로 다시 간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이중 소속한 거죠. 그래서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했거나 이중 소속하면 이때는 뭐가 된다? 자격 취소.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뭐와 연결시켰냐면 절대 등록 취소와 연결이 됩니다, 이게. 자, 절대 등록 취소 사유에 이런 게 있었어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했거나 또 하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에게 업무를 하게 한 경우. 혹시 기억나세요? 자, 절대 등록 취소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했다. 이거는 이제 개업공개사 자기 거니까. 자,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한 거죠. 자, 그런데 절대 등록 취소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에게 업무를 하게 한 경우, 그러면 등록이 반드시 취소된다. 그러니까 개업공개사가 자격정지 받은 자기 직원이 있거든요. 직원한테 야, 너니 뭐하냐 일해라 라고 일 시키면 그 시킨 개업공개사는 어떻게 되고? 등록 취소가 되고, 일한 소속공개사는 어떻게 된다? 자격 취소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연결돼 보고, 자, 그 다음에 이 법 위반해서 뭐 했을 때? 징역형 받았을 때. 자, 마지막으로, 자, 이 법 위반해가지고 뭐예요? 징역형을 받았을 때 자격 취소됩니다. 자, 요게 이 법은 무슨 법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무슨 법 배우고 있는 중? 예, 공인중개사법 배우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법, 중개사법 위반해서 징역형을 받는다면 상당히 중한 위반을 한 거죠. 여러분들 어지간하면요, 징역형 선고를 잘 안 해요. 대부분, 자, 중개사법 위반해가지고요, 뭐 다른 법도 마찬가지죠. 자, 여러분들 초범이거나 그러면 많이 판사가 좀 봐주죠. 봐줘가지고 벌금형을 많이 선고를 합니다. 중개사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양도되어 있죠. 자, 자격증, 등록증 양도되어 하면 형벌 어떻게 된다? 예, 1-1.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이죠. 자, 그러면 제가 거의 그 형벌 받는 걸 보면요, 거의 다 벌금형이에요. 보통 600만 원 정도 벌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격증 빌려줬다가 걸리죠? 그럼 빌려준 사람, 받은 사람 모두 한 벌금이 나오는데, 징역형은 분명히 1년 이하 징역 때 1,000원 벌금이죠? 그런데 징역형은 거의 선고가 안 되고 벌금형이 대부분 선고가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징역형을 받았다면 어떻게 돼요? 상당히, 예, 판사가 봤을 때 같은 사안이라도 어떻게 돼요? 무거운 아주 악질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된다? 징역을 선고받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이게 무거운 죄라 이래서 자격을 취소시키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그러니까 2000년도 전입니다. 2000년도 전에는 이 법 위반해서 벌금이 나왔었어요. 자격 취소 사유가. 옛날 15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자, 15년 전까지는 이 법 위반해서 벌금형만 받으면 자격 취소가 되는. 너무 좀 심했죠. 그래서 어떤 사례가 발생되냐면,
중개보수를요, 50만 원짜리를 받는데요. 여기다 5만 원을 더 받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뭐가 되죠? 그렇죠. 초과 수수가 되죠? 형벌 어떻게 되죠? 혹시 기억나세요?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았을 때. 예. 1년 이하 징역전 1,500원이죠. 그러니까 징역형이나 뭐예요? 벌금형이죠? 그러니까 뭐 얼마 더 받은 거예요? 예, 5만 원 더 받은 거예요. 5만 원 더 받았던 게 이게 어쨌든 법 위반이죠. 그래서 판사가 얼마를 선고했냐면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15년 전이, 그게 이 사건이 한 7년 정도 하면 될 겁니다. 98년인가? 그때 한 사건인데요. 5만 원 더 받아가지고 얼마 벌금 내냐면 50만 원 벌금형이 나왔거든요. 이 벌금형 때문에 뭐가 취소돼버렸냐면 자격이 취소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거 법 개정 운동을 그때 당시에 벌였었어요. 버리면서 이제 이 벌금형이 빠지고 뭐만 남냐면, 예. 그래서 그때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이렇게 됐거든요. 벌금형 이상이니까 당연히 벌금, 징역까지 연결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징역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옛날 같은 경우는요, 이게 그 중개사법도 그때 당시에 부동산 중개법이라는 법이었는데 정말로 상당히 강력하게 규제를 많이 했던,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봐서는 상당히 악법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어쨌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는 자, 벌금형은 뭐 대상이 아니다. 자격 취소 대상이 아니고 뭐만요? 징역형만 취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구분해 보고요.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됩니다. 그러면 뭐라? 자격증 반납해줘야 돼요. 7일이네. 자, 저번 주에 이제 배웠던 등록 취소했죠? 자, 등록이 취소되면요, 등록증 반납해줘야 돼요. 등록증을 반납해야 되는데 며칠 이내 반납하냐면 7일 이내 반납해줘야 돼요. 자, 똑같은 부분입니다. 자, 등록 취소되면 등록증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관청에. 자, 근데 자격 취소되면요, 자격 취소되면 자격증 반납을 해줘주면 됩니다. 자격증을 뭐하라? 반납을 하라. 며칠에 반납하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7일에 반납하라. 두 개 같이 연결시켜서 기억하세요. 자, 취소되면, 등록 취소되면 뭐 반납하고? 등록증 반납. 자격 취소는 뭐 반납하나? 자격증 반납이죠. 두 개 다 똑같이 며칠? 7일 이내 반납을 하라. 이거 두 개 다 반납을 안 하면, 두 개 반납을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 한 번씩 한번 들어보시고 넘어가시고요. 자, 그러면 또 자격정지. 자, 자격정지는 누구한테 처분 내리는 거라 그랬어요? 자격정지는 누구한테 처분 내리는 거? 예, 소속 공인중개사. 자,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는 뭐가요? 자격정지고요. 자격정지. 그러면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어떤 거? 업무정지. 시험 문제 종종 나와요. 소속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개업공개사 자격정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종종 나옵니다. 지금은 그렇거니 하면서 넘어가는데요, 나중에 문장에다가 쫙 집어넣고 이것만 살짝 바꿔서 놓으면요 못 찾아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봅니다. 아까도 제가 연습했지만 소속공개사는 뭐고요? 자격정지. 개업공개사는 뭐다? 업무정지. 쉽죠? 이거 가장 쉬운 과목이죠? 6과목 중에서. 이거 제가 오늘 쉬우니까 이렇게 안 나왔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과목은 여러분들이 접근성은 가장 좋아요. 접근성은 가장 쉬워요. 그러니까 이 과목은 일단은 여러분들 아마 민법이나 개론이나 들어도 잘 모르지. 몇 번 들어야지만 아, 그 소리가 그 소리구나 좀 이해가 되고. 그런데 제 과목은 한 번만 들어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나올 거예요. 물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자, 그런데요, 이거는 어떻게 알았어요? 제 과목은 언제 공부하는 거? 제가 언제 공부하는 거 그랬죠?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예, 지금 공부. 지금이 뭐야? 지금이 뭐야? 수업 시간. 그러니까 수업 시간을 중심으로만 사실 공부해도요, 점수 나와요. 여러분들이 못 믿는 것 같지만, 나중에 10월 달까지만 쭉 가면, 단, 조건, 지금부터 10월 달까지 쭉 들어야 돼요. 무조건 들어야 돼요. 아,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럼 점수 나옵니다. 그것만. 아, 나와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지금 뭐, 이것, 나중에 보면 저쪽에 막 돌아다닐 거예요. 뭐, 앞글자 따가지고 돌아다니고, 저는 그런 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5, 6월 달 넘어가고 7, 8월 달 넘어가면, 반 이상은 이미 머릿속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계속 수업 시간에 계속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과목일수록 여러분들이 뭐 하지 말고 건너뛰지 말고 수업 시간 건너뛰지 말고 나중에 보면 이제 지겨워요. 제가 3시간 동안 똑같은 말을 한 4, 5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지겹습니다. 근데 막상 그걸 안 듣고 시험장에 가면 그 기억이 잘 안 나는. 그러니까 이제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과목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대신 이 과목은 몇 점 맞아야 되는 거? 80점. 네, 80점. 80점 이상. 80점만 맞으면 돼요. 80점 이상. 근데 더 이상 저는 바라지도 않아요.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80점 나오기 힘들죠. 근데 수업 시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문제 연습을 하면 됩니다. 돼요. 충분히 되니까 이번엔 뭐 문제가 쉽게 나와가지고 뭐 예. 다들 뭐 90점대 이상 나오고 요번에 아마 그랬어요. 뭐 한 개 틀리고 저번에 그랬잖아요. 한 개 틀린 사람도 있다고. 한 개 틀리고 한 개 틀렸습니다. 그것도 실수로 틀렸습니다. 그러던데 100점 맞을 거. 근데 이게 수업만 꾸준히만 들으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5월달 넘어가면 제가 공부 좀 조금 하라 그럴 거예요 아마. 5월달 넘어가면 그때는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그달 한 거 복습하고 쭉 한번 저 보니까 이제 요약집 한번 또 읽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중개사법은 점수가 나옵니다. 문제는 자꾸 이제 그 가면 갈수록 수업 시간을 빠져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을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내 시간 내서 어떻게 돼요? 공부를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업 시간을 자꾸 빠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시 내 시간을 다시 내야 되는 거예요. 공부 시간을. 수업 시간 빠지면 이제 아마 나중에 한번 보세요. 수업 시간 빠지면 그 빠진 시간에 공부할 것 같아요? 절대 안 합니다. 그 시간에 딴짓해요. 또 어디 가거나 뭐 하거나 그 수업 시간을 일단은 연결시켜가지고 하면 내가 사실 공부할 시간을 중개사법 시간을 확 줄여도 되는데 수업 시간 다 빠지고 나니까 공부하긴 해야죠. 그러니까 다시 내가 별도의 시간을 내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계속.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제 조금씩 좀 그 쉬운 듯 가면 갈수록 또 깊이가 좀 넘어갈수록 까다로운 부분도 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씩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기초 때 한 번씩 익숙해 놓는 것도 상당히 여러분들은 기초 강의부터 듣기 때문에 의외로 상당히 그 뭡니까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자, 다시 한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뭐고 자격정지고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뭐다? 업무정지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소속공개사 자격정지 처분을 누가 한다? 처분권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교부한 시도지사였죠? 자격 취소, 자격정지는 모두 누가 하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하는 거죠? 시도지사가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격정지는요, 몇 월 범위에서 6월 범위에서 자격정지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는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자격 취소는 어떻게 됐죠? 자격 취소는 하여야 한다 했죠? 하여야 한다. 자격 정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참 이런 거 갖고 따지면서 문제 내는 것도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적은 시켜줘야 돼요. 자, 그러면 자격 정지 사유가 뭐냐? 자, 대표적으로 자격 정지 사유를 보면 뭐냐면 이중 소송. 자, 일단 자격 정지는 누구라 그랬어요? 소속공개사죠? 소속공개사가 이중 소속을 하면. 자, 이중 소속 일단은 절대 금지되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만약에 이중 소속하면요.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는 사유예요.
그런데 소속 공인중개사 이중 소속하면 자격 정지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인장과 관련된 부분 입원했을 때. 자, 여러분들 저기 인장 등록, 개업 공개사도 인장 등록해야 되고, 누구도요? 소속 공개사 인장 등록해야죠. 그리고 그 업무를 했다면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도록 하고 있죠. 이때 뭘 써라? 날인할 때 도장 써야죠. 이 도장 등록된 인장 써야죠. 소속 공개사도 인장 등록하라. 자, 그래서 그걸 안 썼거나 등록 안 했거나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자격 정지. 자, 그 다음에 또 확인 설명과 관련된 부분을 위반했을 때,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 안 했을 때, 확인 설명과 관련된 위반 어떻게 된다? 자격 정지. 소속 공개사 위반하면,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또 마찬가지 서명 날인 안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자격 정지였죠. 자,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 이중 계약서. 자, 이거는 거래계약서에 대해서 거짓 기재했거나 아니면 이중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이거 개업공개서 위반은 혹시 어떻게 된 거 기억나세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거짓 기재합니다. 거래금액 등을 금액 거짓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이상의 계약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거를 개업 공인중개사에 위반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상대 등록 취소사였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위반한다면? 네, 소속 공인중개사에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자격 정지. 자, 한 번씩 들어보는 거예요. 그냥 들어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다 못 외워요. 5월달 넘어가야지만 머릿속에 조금씩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행위를 한다면? 금지 행위를 한다면. 자, 금지 행위를 개업 공인중개사가 하면 등록이 취소될 순서였어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한다면? 예, 소속 공인중개사가 한다면 자격 정지. 자, 금지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처벌금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처벌금으로 나눠졌죠? 자, 1-1이 뭐냐면 네 가지 했었죠. 한번 연습해 볼까요? 금쟁이, 제가 아마 금쟁이 할 때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1-1 써놓으라 그랬고, 5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3-1 써놓으라 그랬을 거예요. 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처벌금은 중개 대상물에 대한 매매업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무등록 업자 알면서 그를 통해서 의뢰를 받거나 명의를 이용하는 행위 금지한다 그랬고,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 중개보수를 뭐 한 거예요? 초과수수했었죠. 초과수수했었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랬죠? 거짓언행 이렇게 했죠.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처벌금이 세 가지가 있었죠. 증서, 중개 증서에 대한 매매업. 그 다음에 직접 거래가 있었죠. 자, 직접 거래, 중개 거래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쌍방 대리 있었죠. 쌍방 대리가 있었고,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투기 조장 있었죠. 투기 조장 행위가 있었죠. 자, 미등기 전매 하는 거 중개해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전매 제한된 거 중개해주면 안 된다. 배운 거 기억나시나요? 이거 저저번 주쯤 배운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요 앞에 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처벌금, 3- 다시 나중에 다 배울 거니까 그냥 들으세요. 하지 말고. 찾다가 끝납니다. 페이지 찾다 그냥 끝나요. 어차피 그냥 다음에 또 할 거니까 듣고 나면서 자주 들어야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눈에 자꾸 들어오고 귀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요거는 이렇게 한번 구분해보고 수업 시간에 한번 되뇌어 보세요. 이렇게 그래놓고 나중에 아무 생각 말고 넘어가시고, 그래 다음에 또 공부할 때 한 번씩 또 되뇌이고 그러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자격정지 사유를 한번 봤습니다. 자격정지는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보고,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요. 거래정보사업자 있네요. 266페이지.
자, 거래정보사업자는 정보망에 대한 뭐 하는 거예요? 지정을 하는 거죠? 그 지정을 어떻게 한다? 취소하는 거죠. 자, 지정 취소는 누가 한다? 예, 국장. 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누가 해주는 거? 국장이죠. 걷어들이는 것도 누가 한다? 국장이 한다 그랬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취소. 자, 그 다음에 또 하여야 한다 그랬나요? 할 수 있다 그랬나요? 다시 한번 보세요. 266페이지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지정, 취소, 사유 나오죠? 그 지정, 취소, 사유에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지정, 취소, 할 수 있다. 자,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하여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지정, 취소, 사유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뭐 했을 때? 지정받았을 때. 지정 요건이 있어요. 제가 아마 지정 요건은 그렇게 크게 다루진 않았을 텐데 지정 요건 갖추지 못하고 뭐 갖춘 것처럼 해가지고 했거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게 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운영규정과 관련된 부분. 자, 운영규정은 한번 제가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운영규정은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받게 되면 이때 이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이때 자, 운영규정 제정해서 누구의 승인 받는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이때 요 사이에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모르겠네요. 자, 날짜가 3월이었죠, 3월. 자, 3월. 뭐 기억 안 나면 지금 한번 들어보는 것도 어차피 또 1월 달에 또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또 3월 달에 또 배울 거니까. 자,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데 이 기간은 3월이에요. 지정받은 날부터 3월이네. 운영규정 제정해서 승인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승인받은 대로 운영해줘야지만 되겠죠, 당연히. 운영규정 내용에 위반해서 운영했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도 승인받아야죠. 이런 운영규정과 관련된 부분을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자,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을 때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 운영규정과 관련된 부분을 위반하면 지정 취소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정보공개 위반이 있었어요. 정보공개 위반. 그 뒤에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267페이지 3번에 보면 자, 거래정보사업자는 세 가지 정보 공개 관련된 부분을 의무했었죠. 거래정보사업자는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자, 다시 한번. 자,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만 공개되고 그 다음에 또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해서는 안 되고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무가 나오는 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자, 정보망의 이용 절차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정보망의 이용 절차를 이해를 못하면 이 의무가 왜 나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개업공개사 갑이 있고 그 다음에 정보망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있는데 이때 이 개업공개사가 정보망에 가입해가지고 직접 얘가 물건을 이 정보에 올리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랬죠? 자, 이렇게 직접 올리는 시스템이 아니라 갑이 이 정보망에 자, 정보공개 의뢰서라는 것을 보냅니다. 이것 좀 이렇게 좀 올려주세요라고 정보공개 의뢰서를 보내면 이 정보공개 의뢰서를 보고 거래정보 사업자가 정보망에서 작업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의무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 자, 그걸 여러분들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자, 지정받은 날부터 몇 년 이내 운영하지 않았을 때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운영하지 않았을 때, 요때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고 그랬고요. 자,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운영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사망이나 해산으로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뭐 이건 뭐 제가 특별하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거예요. 뭐 사망이나 해산하면 운영이 좀 불가능했죠? 그럼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그렇게 크게 뭐 많은 건 아니에요. 5가지 지정 취소 사유를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까지가 뭐냐면 이제 행정처분이에요. 자, 다시 한번 행정처분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뭘 기억하라 그랬죠? 행정처분하면 머릿속에 뭘 기억하라? 취소, 정지를 기억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벌칙이라는 게 있죠. 벌칙 부분을 볼 텐데, 벌칙에 보니까 행정벌 이렇게 나오죠? 벌이라고 표현 나오죠? 행정벌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행정형벌과 그 다음에 또 질서벌. 자, 지금까지 배웠던 것이 행정처분이었어요. 행정처분하면, 자, 지금 다시 한번 행정처분하면 뭘 기억하라 그랬어요? 정지, 취소. 즉, 취소, 그 다음에 정지를 기억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형벌하니까 여러분들이 형벌하면 뭘 떠올려요? 형벌하면 예, 형살고 뭐 이런 것 떠올리죠. 자, 바로 형벌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징역, 벌금과 징역을 기억하면 돼요. 자, 행정형벌은 뭐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된다? 벌금, 징역, 벌금형과 징역 2개를 기억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형법상 형벌은 이거 외에도 많지만 뭐 사형도 형벌이에요. 사형도 형벌이죠. 자,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이 과목 배우면서는 자, 형벌하면 뭘 기억하라? 벌금, 그 다음에 징역.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행정이라는 것이 붙었죠? 형벌인데 왜 앞에다가 행정자를 붙였느냐? 자, 여러분들이 벌금형이나 징역형 이거를 선고하는 것은 근거는요, 형법이에요. 뭐 도둑질한 자는 얼마 1년 이하 징역좀 이런 것들이 다 어디 있느냐? 형법에 있어요. 그런데 형법에 이런 형벌의 규정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형법 외에 다른 법에서 이렇게 어떤 사안을 위반했을 때 징역이나 벌금형을 규정했다면 모두 다 뭐가 된다? 행정형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법을 배울 때도 보면 공법에도 위반사항이 있었죠. 위반하면 뭐 3년 이하 징역, 주택법 위반하면 뭐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벌금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모두 뭐 된다? 행정형벌이에요. 자, 그래서 형벌하면 뭘 기억하라? 벌금, 징역. 징역, 벌금을 기억하라. 자, 그러면 행정질서벌. 자, 이제는 형벌이 아니고요. 벌이긴 벌인데 질서 위반에 대한 벌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행정질서벌인데 이 행정질서벌 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뭘 떠올려야 되느냐? 네, 과태료를 떠올리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과태료를 질서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질서 위반에 대한 벌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개선했을 때 우리가 흔히 중개사법에도 과태료 부분을 상당히 많이 규정하고 있는데 쉽게 여러분들이 중개사법에 있는 과태료 부분뿐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질서와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위반하면 과태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대표적인 게 뭐 있죠? 대표적인 질서 위반한 거. 이거 예, 무단횡단 걸려보신 분 얼마예요? 얼마 줬어요? 3만 원? 최근에 좀 올랐을걸요? 제가 싼 걸로 끊어져요? 제가 옛날에 담배꽁초 버려가지고 그래서 한 10년 되네요 벌써. 담배꽁초 버려가지고 걸린 적이 있었는데 저 김포에서 서울 옆에 김포가 있어요. 김포에서 강의를 하고 이제 오후에 사우나를 가려고 하다가 이제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튀어나왔더라고요. 그 왜 전문 단속하는 거 있죠? 왜 있어요. 이거 몰랐어요. 그걸 모르고 있는데 어쨌든 튀어나와가지고 단속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3만 원 냈나? 3만 원 과태료를 냈어요. 자, 그게 이제 무슨 법이더라? 폐기물 관리법인가? 이게 담배꽁초 버리면요, 폐기물 관리법으로 걸려요. 자, 근데 어쨌든 잘 보세요. 그러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뭐 운전하다가 마찬 신호 위반도 마찬가지예요. 질서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흔히들 질서와 관련된 부분들은 일단 과태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중개사법을 보면 꼭 질서와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과태료 규정된 걸 보면 일반적으로 과태료는 질서와 관련된 부분을 위반하면, 그럼 질서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형벌에 가깝을 정도로 무거운 것은 아니죠. 무거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벌을, 금전벌을 받는데 바로 이게 뭐냐면 과태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뭐와 뭐를 또 구분해야 되냐면 바로 벌금과 그 다음에 과태료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이거 내고 과태료 내고 뭐 냈다 그래요? 예, 벌금 냈다 그러죠. 하여튼 뭐 걸려가지고 내면 다 벌금 냈다 그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벌금과 과태료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자, 벌금은 어디서 부과하는 거예요? 예, 법원에서. 이거는 소위 말하는 뭐예요? 형벌이죠. 교도소에 들어가는 대신에 교도소 들어가는 대신으로 돈으로 떼어라 가지고 나오는 것이 바로 벌금형입니다. 이거는 형벌이고 소위 말해서 벌금을 내면 어떻게 돼요? 소위 말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흔히 호적에 빨간 줄 간다 그러죠? 들어보셨어요? 호적에 빨간 줄 간다는 소리? 저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옛날에 왜 교도소 갔다 오면 호적에 빨간 줄 간다 그랬죠, 왜? 호적에 실제로 빨간 줄 안 간다, 빨간 줄 긋지는 않는답니다. 호적계에 있던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보면, 본적지로다가 통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적지 신원하기라는데 옛날에 이런 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본적지 신원을 많이 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오면 본적지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이런 쪽으로 그 사람의 형벌사항이 오게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해놓는데 호적까지는 안 들어간답니다. 어쨌든 우리가 흔히들 호적에 뭐 한다? 빨간 줄 간다 그러죠. 자, 바로 벌금을 내면 호적에 빨간 줄 가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뭐가 되는 거?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과태료는 뭐예요? 이거는요, 어디서 부과하는 거예요? 네, 행정관청에서 부과하는 거죠. 행정관청에서 부과하는 거죠. 질서 위반에 대한 부분으로서 이거는 부과권자가 누구냐면 행정관청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벌금과 과태료에 대한 이 두 가지, 징역은 잘 알아요. 흔히들 징역 간다 많이 하니까 징역은 잘 아는데 벌금형을 요거와 요거를 헷갈려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벌금은요, 소위 말하는 뭘 얘기하는 거다? 형벌이다. 어디서 부과하는 거다? 법원에서 부과하는 형벌이고, 과태료는 어디서 부과하는 거? 행정관청에서 부과하죠. 그래서 이 과태료를 많이 어디서 써먹어요? 행정관청에서? 돈 없을 때 많이 써먹죠. 일단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자, 여러분들이 이 중개사법에 조금 이따가 과태료를 볼 텐데요. 등록관청, 지자체죠.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질서벌이 있습니다. 과태료가 있고요. 국가에서 부과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자동차, 신호 위반, 위반하는 거, 이거 어디서 부과하는 거예요? 예, 경찰청에서 부과하는 거죠. 자, 여기서 원주에서 걸렸다 해서 원주시청에서 부과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도로교통 위반하면 경찰청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국가 겁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왜 국가에서 돈 없으면 뭐 한다 그래요? 예, 일단 그 단속 하나는 안전벨트 매는 부터 시작해서 단속하죠, 왜? 그게 이제 국가에서 돈 없으면 그런 거니까. 자, 지자체에서 돈 없다 그러면 어떡한다? 어디서 숨어져 있습니다. 다 담배꽁초 버렸다면 튀어나와요. 자, 이게 주로 일단은 이 지자체에서, 아니면 행정관청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실제로 많이 이용을 해요, 사실은. 돈 없을 때. 자, 그러면 이제 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벌금을 뭘로 바꿔가지고? 과태료로 바꿔서 시험 문제 나와요. 그 다음에 과태료를 뭘로 바꿔가지고? 네,
벌금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구분을 정확하게 하고 이런 구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자 이제는 벌금과 과태료를 이제는 공부했으니까 이제 정확히 구분해 줘야 돼요. 내가 운전하다가 신호 위반됐습니다. 딱지 끊었죠. 아, 나 벌금 5만 원 냈어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네, 과태료 5만 원 냈어 라고 해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공부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행정처분에서 보면 이제 가장 먼저 뭐가 나오냐면 형벌 나오죠. 자, 형벌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 부분으로 나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자, 좀 쉬었다 하시죠.